자, 비문학 지문 한번 볼게요. 18세기 요런 거는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대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요런 숫자가 보이면 무조건 체크를 해주세요. 영국의 공리주의자인 벤담, 사람 인물 나오면 무조건 체크해 줍니다. 벤담이 처음 제안한, 이런 필요 없죠. 원형 과목인 페놉티콘. 페놉티콘이 뭔가 모르는 단어니까 체크를 해주고요. 이게 뭐냐면 원형 과목, 동그랗게 생긴 과목이라는 거예요. 한 명의 간수는 뭔지 아시죠? 그 감시하는 사람,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다. 그렇대요. 좋네요. 한 명의 간수가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하면 그만큼 효율이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동심원 구조, 동심원 원형이란 얘기죠. 원형 구조로 되어 있는 페놉티콘은 간수가 있는 중앙의 공간을 항상 어둡게 유지하여 죄수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커녕 간수의 존재도 알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이걸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죄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독방에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그리세요. 저는 못 그려드리니까 말로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이게 원 끝을 따라서 독방들이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방마다 죄수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죠. 요 가운데에 간수가 요 가운데에 이렇게 딱 있는 거야. 이렇게 가운데 딱, 아이씨, 야. 딱 가운데는 아닌데, 아무튼 요 정도면 가운데잖아, 그죠? 봐주세요. 자, 가운데. 그러니까 간수가 가운데 있어서 싹 이렇게 원으로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 보이는 거죠. 이해돼요? 거기다가 간수는 이 죄수들을 볼 수 있는데 죄수는 간수를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 없느냐? 밑에 보면 나와요. 자, 어쨌든 밑에 보면 나오는데 안 나오나? 여기 있다. 반면 바깥쪽에 둥그런 감옥에는, 여기 있네요. 중앙의 공간을 항상 어둡게 유지해서, 이거죠? 네. 그래서 간수가 있는 공간은 어두워.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여기선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 죄수들이 있는 공간은 밝아요. 그래서 간수는 이 죄수들을 항상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바깥쪽에 둥그런 감옥에는 건물 내부를 향한 창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향해서, 간수를 향해서 창문이 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이 간수에게 시시각각 포착되어 죄수들이 늘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간수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이 죄수들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죄수들이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규율과 감시의 내면화인데, 이 말이 좀 어렵게 써놨는데,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이 말이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조심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1970년대, 자 이제 20세기죠. 그러니까 이제 18세기에 벤담이 처음 페놉티콘이라는 걸 제시를 했는데 20세기가 이제 나온 거죠. 시대의 변화, 시대가 흘렀습니다. 20세기 중반, 이른바 정보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자감시가 페놉티콘을 통한 감시와 흡사하다는 인식이 급속히 퍼지면서 당시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벤담의 페놉티콘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막대한 양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으며 CCTV는 도로와 거리, 건물 내외에 자리 잡고 우리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결제를 통해 나의 소비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심지어는 전화통화, 문자 내용까지도 저장되어 필요할 땐 다시 복원할 수 있다. 사실 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자가 나를 감시하려고 들면요, 여러분, 지금처럼 감시하기 좋은 시대는 없을 거예요. 정말 거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고 드러납니다. 네. 요새 현금 잘 안 쓰죠. 거의 카드 쓰죠. 그럼 내가 어디에 주소, 어느 주소에서 얼만큼의 돈을 뭘 사는데 썼는지가 다 기록돼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몇 시에 샀는지도 다 알 수 있고, 그죠? 어느 길을 통해서 나왔는지 CCTV 보면 다 알 수 있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섬뜩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 보시면 바야흐로 정보 수집을 통한 다양한 감시와 통제, 즉 전자 페놉티콘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사실 그래서 이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은
그런 정부가 요구하는 어떤 정보 수집에 잘 동의를 이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애플사의 아이폰을 많이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실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개인 정보를 수집을 많이 하고, 또 이제 민간인 사찰이라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죠, 예전 그 정권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심각한 감시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어쨌든 첫 번째 문단에서는 페놉티콘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전자감시가 페놉티콘과 흡사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흡사하다. 그래서 페놉티콘에서 감시자가 감시를 받는 사람들 모르게 감시를 하잖아요. 그죠? 감시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막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그런 전자 감시가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이 마치 페놉티콘과 유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고요. 그 다음 문단, 정보는 벤담의 페놉티콘에서의 시선을 대신해서 규율과 통제의 기제로 작용한다. 자, 그러니까 페놉티콘에서는 눈으로 봤죠, 그 감시자가. 그런데 정보화 시대에서는 감시자가 정보를 본다는 거예요. 정보를 통해서 우리를 감시한다. 페놉티콘에서는 시선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감시를 했는데,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를 통해서 감시를 한다는 거죠. 그 규율과 통제의 기제라는 건 뭐 이제 재료, 매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단 이 둘은 불확실성의 공통점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확실히 나를 보고 있나요? 확실히 나를 보고 있어요? 아니죠. 다른 사람을 보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죠.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게 나를 보고 있는지가. 마찬가지로 이 정보도 내가 살면서 정보를 아무데나 흘리고 다녀요. 여러분 사실 인터넷에 댓글 달고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는. 왜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기업에 취업을 할 때 기업들이 여러분의 아이디로 그걸 검색을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기사에 이런 댓글을 남겼구나, 이런 것도 검색을 해보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인터넷 실명제이기 때문에 아이디를 다 기록이 돼 있고, 이 아이디가 누구의 아이디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항상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근데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확실성은 내가 감시의 대상인데 저 감시자가 항상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죄수가 늘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간수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는 것처럼, 정보가 수집되는 사람은 이겁니다. 정보가 언제 어떻게 열람될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인다.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조심해야 돼요? 언제 누가 나의 정보를 검색해보고 이렇게 수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람될지 모르기 때문에, 열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글이 요새 좀 많이 그렇게 좀 뭐랄까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게,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는 거예요. 물론 구글은 자기네가 나쁜데 안 쓴다고 하지만, 사실 걔네가 나쁜데 쓰든 안 쓰든 우리가 걔들한테 힘을 쥐어주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쵸? 어쨌든 걔들이 내 정보를 왕창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걔네가 맘만 먹으면 나쁜 데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둘의 또 다른 공통점으로 비대칭성. 자, 두 가지의 특성을 제시했네요. 불확실성과 비대칭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이거고요. 비대칭성은 이건 뭐냐면 죄수에게는 정보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간수에게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글 예로 들었지만, 구글은 내 정보에 언제든 접속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 어떤 정보를 흘렸는지를. 근데 나는 사실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까먹는 거예요. 네.
이런 접근의 비대칭성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대하게 수집된 정보를 열람할 때 접근자의 신분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게 비대칭성. 그러니까 두 가지의 특성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성 때문에 어떤다는 거냐면 이 두 가지의 특성 때문에 정보가 규율과 통제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정보혁명의 시대를 거쳐 정보의 바다인 21세기, 자 이제 21세기로 왔죠. 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자페놉티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질문 나왔으니까 답변을 찾으며 읽어야 되겠죠. 단순히 생각해보면 전자페놉티콘의 두 가지 부정적 속성, 아까 얘기했던 불확실성과 비대칭성, 두 가지의 부정적 속성을 해결하면 의외로 답은 간단할 수 있다. 우리를 막연한 불안감, 불확실성에 떨게 하는 무차별적 정보의 과다 수집을 금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차별적 정보의 과다 수집을 금하면 뭐가 해결이 되죠? 불확실성이 이게 해결이 되나? 뭐 불확실성이 해결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불안해하는 마음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들면 이거는 이제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죠.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 보통 사람들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역감시의 결과도 나올 수 있고 이는 투명한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역감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죄수가 오히려 간수를 감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랄까 일반 시민들이 권력자를 감시한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역감시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권력자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감시를 하는 사람인데 역감시라는 건 이제 반대로 시민들이 권력자를 감시할 수 있다. 이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정보, 그러니까 간수의 정보, 권력자의 정보도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좀 더 투명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은 딱 이거예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거 해라. 끝. 되셨나요? 그 뒤에는 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 정도가 되는 거고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건 이거 두 가지입니다. 무차별 정보 과다 수집 금지. 그 다음에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좀 더 평등하게 해라. 되셨나요? 자, 그래서 각 문단별로 내용을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